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리우스에서 통합과 담당하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인원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찬찬히 이제 교재들하고 이제 보통은 뭐 통합과학에 관련된 단위수나 뭐 학교 어떤 거나 이런 거 말고 저는 그냥 오늘 설명회는 무조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 중간고사를 잘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실질적인 면에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합과학 위주로 수업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학생들이나 어머니들이나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몇 가지 적어놔 봤는데 이제 학교별 내신반 학원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가장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잘 돼 있는데 이제 3월에 혼자 공부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강 들으면서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년간 학교 기출만 풀면 뭐 어차피 학교별 내신만 가면 뭐 5년간 3년간 기출 문제집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년치 3개년치만 학교 기출을 풀면 학교 경향성만 나오면 이제 뭐 그게 거의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5개년을 분석해 보시면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5년간 기출을 풀던 7년간 기출을 풀던 학교 선생님이 가장 크게 배제하는 게 뭐냐면 출제할 때 매년 이제 자기네가 출제했던 걸 똑같이 내지 않고, 왜냐면 그걸 학원에서 다 풀어주니까 반복해서 풀고 있으니까 이걸 절대 안 해요. 두 번째는 학교별 내신반이 잘 되는 학교도 있죠. 그러니까 잘 되는 학원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고등학교가 이 학원에 수학으로 30명이 다니더라, 영어로 20명이 다니더라. 그러면 그 교재들이 다 선생님 교무실에 꽂혀 있어요. 그 학원 교재들이 뭐 이렇게 마지막 최종 파이널까지 다 꽂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걸 피해서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학원하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 세 명이 세 분야가 이제 서로 겹치지 않게 내려고 또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5년간 기출이나 혹은 학교별 내신반으로 많은 인원이 듣고 있는 수업에서 그 교재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걸 피해서 내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걸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이제 그게 나왔을 때가 더 힘들어요. 뭐 이게 왜 비슷한 게 나왔냐,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레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뭐 출제할 때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거 아니냐, 시간 투자 적게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번거롭고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절대 5년치 기출, 그 다음에 많은 학원이 다니는, 내신만 다니는 학원에 있는 문제집이나 파이널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반에서는 오히려 이제 교재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매주 얇게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임시적인 프린트들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너희들만 보고 다른 데는 보지 말라 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못 볼 수 있게 서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만족해 줄 수 있으면서 뭔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갖고 이제 만든 반이 여기 이렇게 시리우스의 마이스트로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가 넘어가면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뭐 학교별반 장점하고 연합반의 장점을 두 가지 다 합쳤다고 했는데, 학교별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매주 나오는 학교별 필기하고 프린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정리해주는 반이 있고 안 정리해주는 반이 있는데, 연합반에서는 안 해주죠. 연합반에서는 안 해주고, 이제 보통 학교별반에서는 이제 매주 갖고 오라고 해서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반에 학교 수가 10개가 있던 15개가 있던 요걸 매주 갖고 오게 해서 이제 제가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필기노트 좀 이따가 보시면 하는 것처럼 필기노트에다가 그 학교만 얘기해서 봤습니다. 뭐 영동일고면 영동일, 뭐 잠신고면 잠신고, 뭐 숙명여고 숙명여고, 이렇게 해서 매주 제가 저렇게 손글씨로 업데이트해서 요거 필기하고 프린트하고 거기에 요거랑 맞춰진 유형 문제를 넣어줘요. 이제 요게 학교별반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고요. 강사들 중에 일부는 이걸 할 수가 없고 이걸 하는 강사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고등 내신을 하면서 15개 학교에서 20개 학교는 제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없으면 절대 저 노트를 만들 수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건 제 노하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반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기출문항도 당연히 준비해 주고요. 학교별 직보도 다 해주고. 그래서 요 2번 내용은 이제 학교별반에서 하는 건데 제가 연합반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다 모든 서비스를 다 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학교별반의 장점을 갖고 왔으면 연합반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타학교 심화 기출문항입니다. 타학교 심화 기출문항인데 본인 학교의 기출문제가 아까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 서술형 중에서 중요했던 것들은 무조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풀어준다는 게 연합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별반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학교별반에서는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선생님이 가공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15개, 20개 학교에 있는 기출문항들을 다 풀어보고 거기서 오답률 높은 것만 묶어주니까.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2번하고 요 4번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둘 중에 하나만 하죠. 대치동의 학교별 내신반이나 연합반은 2번만 해주던지 4번만 해주던지 이렇게 하는데 요 둘을 합신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이게 제가 3바퀴를 돌려요. 3바퀴를 돌리는데 네. 1순환으로 중간고사 범위까지 1강, 2강, 3강으로 한 바퀴 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리려면 처음 들어오는 학생은 안 돼요. 통합과학을 아예 생으로 하는 학생은 요 1강, 2강, 3강 하면서 저 A, B, C, D 교재를 매주 풀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수월할 수가 없어요. 수월할 수가 없고 이제 요거를 한 바퀴를 돌리려면 이제 얼핏 한 번 정도 들어봤어야 되는 친구들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강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A스텝만 풀게 하고 B스텝만 풀어서 그냥 C등급, B등급만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일 내신을 하진 않잖아요. 다 10% 하나 A등급을 맞기 위해서 하는 거지 A, B 스텝만 풀고 CD는 안 풀고 뭐 좀 어려고 나면 틀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거의 없으니까 이제 요 1, 2, 3강 할 때 한 바퀴 돌릴 때 조금 스피디하게 돌린다는 거를 좀 체크해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통합과학이 막 수학처럼 어렵거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라서 뭐 아예 생초보라도 2반을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2강으로 보조하거나 집에서 몇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A등급이나 10%나 5% 안에 들고자 하는 학생은 아마 지금 거의 생으로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 2, 3강 속에 1순환을 하는데 이 1순환 속에 이제 저기 교재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A, B, C, D를 다 돌려요. 저거 A, B, C, D가 뭐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교재입니다. 저기 교재고요. 보통 한 스텝에 보통 30에서 40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조그만 소화해도 120문항이에요. 120문항인데 수업 때 120문항을 소화할 수는 없고요. 이제 수업 때는 이제 뭐 단원별로 다르긴 하지만 한 30, 40문항 정도 소화를 하고요. 나머지 80문항은 숙제입니다. 숙제를 해와야 되는데 숙제에서도 중요한 거는 해설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크게 좌우를 하고요. 그 해설이 정성스럽냐 아니면 불친절하냐에 따라서도 학생들이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문제가 안 게 좋은 뭐예요? 학생이 안 풀렸을 때 해설을 보고 좀 더 접근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뭐 뒤에 해설이 허접하거나 그렇지 않게 정성스럽게 가공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야지 이제 혼자 80문항을 풀어도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 해설 보면서 할 수 있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게 1순환. 그 다음에 4강, 5강은 저기 5강하고 6강은 두 번째 서클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직보에서 3번 돌리고. 그러니까는 요 1순환에 ABCD를 하는 거니까 똑같은 단원을 네 학기로 풀고 여기서도 푸니까 결국은 4단 네 ABCD를 3바퀴 돌리는 거니까 12번 반복하는 걸로 봐주시면 돼요. 수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 3순환 한다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게 하려면 조금 과학을 조금 한 번 정도 했던 친구들이 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BCD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A 단계는 학생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전 단계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 첫 단계.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소단원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모시도라고 하죠. 전체적인 개통도인데, 요 개통도를 외우지 않으면 그 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소제목하고 그 소단원의 제목들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외우게 되면 이제 통합적으로 전체 라인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내신도 그렇지만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고 수능을 잘 봐야 되는 친구들은 이쪽을 잘 합니다. 이쪽에 전체 모식도나 단원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전체 범위를 잘하게 돼 있고 결국은 이게 경쟁력을 봐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근데 내신 때는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부분적인 빈칸들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두 칸을 넘었는데 이거는 A 스텝, B 스텝 먼저 하고 설명드릴게요. 왼쪽으로 가는 게 넘기는 거. 반응이 늦고 뭐 최대한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요거는 그대로 A 스텝 이제 1교시 때 뒤에 20분은 요거 시험을 봐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시험을 봐서 요 빈칸들 있죠? 원장님도 수업하실 때 이렇게 빈칸을 여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2단계가 되지 않으면 비스트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티가 나죠.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와 그냥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강제로 오게 해서 그냥 앉혀놓은 친구라면 이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제 여기를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최대한 제가 외우기 쉽게 교재들 구성해서 빈칸도 좀 뚫고 표에서도 좀 만들고 모의도도 만들고 최대한 해서 좀 외우기 쉽게 세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 스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B 스텝은 실험 해석하고 자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실험들하고 자료를 묶어놓은 건데 이제 여기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들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 측정하는 건데 조금 큰 거리나 좀 거리가 긴거나 조금 거리가 짧은거나 아니면 이제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확인할 수 있게 삼각 측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대 묶어서 요게 이제 학생들은 드문드문 외우거든요. 드문드문 이 중에 한두 개를 외우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인각을 잡아서 이렇게 보여준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험 내용하고 자료 해석 거기에 이제 비스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실험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비스텝은 2교시 때 진행하고 만약에 비스텝이 30문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중에 일부 문항들을 이제 같이 풀 건데 3월에 시작할 때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풀면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루즈하게 생각하고요. 문제를 주고 개념을 설명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는 문항 중에 일부를 풀어서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뭐 18번, 이 중에 12번을 풀게 하고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겨울방학 때는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게 하고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 개념을 안 하진 않습니다. 개념을 안 하고 A 스텝을 안 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개념하고 A 스텝이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B 스텝. 그다음 C 스텝은 서술형하고 학교 기출이에요. 여기가 아까 말한 타학교 기출들을 같이 심화적으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대비할 수 있는 곳인데 올해 서술형이 훨씬 더 늘어나요. 상위권은 이제 나는 A만 받고 싶다 그러면 10%잖아요. 그 10% 학생들은 서술형의 일부 깎여도 상관없습니다. 10% 안에 들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좀 타이트한 학교들 말고 이렇게 자사고거나 이런 데 말고는 10% 안에 들려면 서술형이 조금 깎여도 상관없는데 나는 3% 안에 들고 싶다. 2% 안에 들고 싶다. 혹은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 99를 꼭 찍고 싶다. 평균보다 우월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서술형 깎이면 안 되잖아요. 서술형이 30%에서 40% 나오고. 그래서 서술형 대비랑 다른 학교 기출들 중에서 심화 문제들이라 봐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성자 적혀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앞자만 있으니까 뭐 몇 개 떠오르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도 이게 잠실고가 있고 잠일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성동고가 있고 성수고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출들이 이제 실제 기출된 것들을 풀고요. 택시가 더 빠르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단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는 뭐 한 개 학기밖에 없고 이제 영어로 시작하는 네 글자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영동고는 세 글자고 영동 있고 네 글자고 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땡땡땡 돼 있으면 네 글자 학교고요. 세 글자 돼 있으면 영동고. 뭐 단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 네 글자인 학교는 뭐 저거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기출들을 조금씩 풀 겁니다. 중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네 글자는 또 마찬가지로 세 글자면 중앙고일 확률이 높죠. 자사고. 근데 네 글자는 중대부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중간고 친구들도 조금 있고 한데 중대부고는 뭐 당연히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있을 거고 휘로 시작하는 건 뭐 마찬가지로 학교가 이제 몇 개 없으니까 그렇게 체크하셔서 봐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D스텝은 약간 학교에서 조금 창의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관심이 많거나 조금 아이들한테 너무 기계적인 시험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형태의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수능 형태죠. 수능 형태는 C스텝의 B스텝의 자료 문항을 조금 더 어렵게 세팅한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B스텝은 당연히 교과서에 있으니까 내거든요. 실험이나 자료에서. 근데 D스텝은 교과서에 없지만 개념만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소재는 다른 걸 갖고 오는 거죠. 수능이라는 건 개념은 그대로 통합과를 갖고 오는데 소재만 다른 거. 뭐 이제 수원 화성에서 이렇게 횃불 올리는 거라든지 5개 올리고 2개 올리고 4개 올리고 이런 거는 안 나오지만 이게 신호책에서는 이제 이 표준값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도 수학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과학의 단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기도 하고 비례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 개념을 섞는다고 봐주시면 되고 뭐 이런 강섬이라든지 방도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근데 우주 파트나 별 파트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새로운 걸 갖고 올 수는 없고요. 이제 갖고 오면 지학 1에서만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만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심리형이 많이 안 나올 건데 이제 새로 개정하게 나왔던 앞부분은 이제 심리형이 계속적으로 출제될 것 같고요. 이쪽은 학생들이 지학 1을 들었던 학생들은 많지 않아서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조금 연습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별로 프린트를 안 보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노트를 만든 이유도 학교별로 해주는 학교가 있고 안 해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연합반을 들었더니 우리 학교 거 아닌 걸 하던데? 우리 학교 걸 하던 걸 안 하던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노트를 다 매주 갖고 와서 그거에 관련된 걸 다 세팅해 준다는 거죠. 학생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을 못하면 이 반을 못하는 거고요. 그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은 학교별 반에 모든 자료를 다 받으면서 타 학교 문제, 20학교의 심화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 가장 최적화된 반이긴 하죠. 상위권들한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D스텝까지 해서 4교시까지인데 4교시 때는 사실 D스텝을 뭐 많이 풀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고요. 그 중에서 조금 상위권 친구들이 D스텝까지 가면 되고 난 그냥 A 정도만 나오고 싶다, 10%는 들고 싶다 그러면 C스텝까지 하시고 뒤에 엔제가 있거든요. 뒤에 엔제를 푸는 게 좀 더 낫고 D스텝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항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이 파트는 조금 학교 선생님이 좀 독특하게 하던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조금 이렇게 선택적으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인데요. 노트는 제가 다 직접 씁니다. 제가 다 직접 학교별로 써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다른 과목 고등 내신 할 때도 15개 학교는 제가 다 매주 세팅해서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조심할 거는 막 이 연합반에 학생이 한 명 있다. 그런 학생도 있거든요. 특수한 학교는 한 명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3명 정도 있길 바라는데 한 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가 학교 수업 때 수업을 잘 안 듣고 필기를 잘 안 한다?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하고도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기나 프린트는 꼼꼼하게 학교 수업은 졸지 않고 그렇게 들어야지 저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와야 된다 생각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긴장해서 합니다. 1학년 때는 이제 긴장해서 다 하니까 뭐 설마 학교 필기를 뭐 안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꼼꼼하게 제가 우리 학교 통합과학 노트 필기는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것도 어떤 학교들은 뭐 10에-1승부터 10에-12승까지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15승까지만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다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명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것도 싹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21승까지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것도 학교별로 달라요. 그래서 학교별로 우리 학교는 15승까지만 가르치던데 그럼 거기까지만 외우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학교별로 노트 필기를 만들 때는 그 학교에 해당하는 만큼만 제가 필기를 하죠. 다 외우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외워야 되나요? 뭐 이제 가장 효율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학교별 프린트하고 내용을 보고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노트 필기에서 이제 이런 양식으로 하겠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제인데, 엔제는 사실 제가 원래는 안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면 ABCD만 해도 차고 넘치거든요. 120, 150문항을 주고 수업 때 30, 40문항 풀어도 80문항이 숙제인데, 근데도 어머님이나 학생들 중에서는 만족 못 하시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막 이런 어머님도 있어요. 숙제량이 너무 적은데. 마치 그 초등학교 때 그 최선이나 청담학원 보내고 나서 뭐 어디는 뭐 숙제량이 적더라, 어디는 많더라, 어디 많이 했더니 뭐 옆에 학원은 어떻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더 그냥 차고 넘쳐서 주려고. 그래서 뭐 시간이 나면 더 풀고 엔젤도 더 풀고, 시간이 안 나면 그냥 ABCD까지 하고 저거 하면 되는 거고, 테스트를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건 이제 선택적인 상황인데, 뭐 제가 엔젤은 다 그냥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요거 하기 전에 아까 맨 처음에 관리가 조금 있었는데, 그게 지금 너무 앞쪽이라 이게 한참 가야 돼서 C 스텝, B 스텝, A 스텝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관리 프로그램인데, 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지금까지 고1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학원에서 관리 프로그램을 그냥 기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하게 하는 거는 테스트 중에서 조금 앞서서 먼저 테스트를 줍니다. 프리테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하는데, 다음 주에 볼 테스트의 70%를 공개해요. 문제를 70%를 공개하는데, 그 이유는 집에서 외우라는 거예요. 집에서 70%를 외우고, 그 대신 그러면 저 다음 주에 가서 시험 볼 때 제가 다 알겠는데요? 시험을 왜 봐요? 그런 것 때문에 30%는 비워놨어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 그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100점이 나오고 막 매주 뭐 다 아는 문제 풀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70%를 주고 나면 이제 여기서도 공부를 하는 친구랑 안 하는 친구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토요일 저녁 수업이에요. 제가 목요일 저녁쯤에 메일로 줍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이제 그냥 뭐 패드로 하든 뭐도 하든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그렇게 읽어보면 되고, 요거는 일단 성취도를 좀 높이고요.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잘 풀리는데, 혹은 먼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요걸 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30%를 얹어서 봅니다. 그렇게 볼 거고요. 성적표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성적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재원생 중에서는 다 몇 분 계신데 성적표들 받아보셨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거 없이 그냥 평균, 자기 점수, 최고 점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시각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나머지 특이한 거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뭐 학교별 필기 노트, 우리 학교 과학 노트, 통합과학 노트 준다는 거 하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카톡 중이 있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안 잡아놓은 문제지만 학생들이 통합과학은 거의 질문이 120문제를 풀고 해설이 잘 돼 있으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뭐 많아야 10문항, 뭐 많아야 15문항 그렇거든요. 일주일 동안 쌓이는 문항이. 해설만 잘 들어져 있고 수업 때만 하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문자나 카톡 위주로 할 거고요. 줌으로 보충을 하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으면 뭐 제가 하긴 하는데 거의 안 하고요. 이 정도 단계면 조금 이렇게 A가 나오기 힘든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줌까지 의존해서 1시간, 2시간을 저하고 이렇게 보충을 한다는 건 거의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이라서, 뭐 이런 학생들은 거의 A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문자나 카톡 정도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수업 끝나고는 바로 10시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제가 테스트 때 조금 여백이 있어요. 한 5분 정도 여백이 있거든요. 20분 시험 보면 15분, 13분 정도 아이들이 풀고, 나머지 여백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최대한 질문 없도록 만드는 걸로 체크해서 하고요. 줌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할 거고,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합니다. ABCD 다 테스트 있고, 뭐 문자 나가고 성적 나가고 이런 거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수업 시간이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하지 말라는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오전부터 짐 빼놓고 애들이 이제 피곤하다고 오후 저녁을 안 한대요. 나 이제 오전에 힘들어서 통학과 오전에 들었더니 막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데 막 이러면서 막 집에 가서 이렇게 눕고 막 이런다고 가능하면 오후나 저녁 쪽으로 내신반을 깔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녁을 깔았습니다. 여기 토요일 저녁으로 6시로 개설을 했고요. 과학은 화요일반은 거의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한반반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두 반을 깔아놓긴 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이제 거의 다 토요일 저녁을 선호하실 것 같고요. 요 토요일 저녁 6시, 10시까지 이제 ABCD가 나가면서 그 40분 나가고 20분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1교시 끝나고 2교시는 비스템 나가고 20분 시험 보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총회차는 6회하고요. 그다음에 직보로 1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총은 7회니까 3바퀴 돌리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교재는 여기 샘플들 있으니까 ABCD 교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편안하게 인원 많지 않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고 조금 이제 나중에 전화나 문자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전화나 문자로 천천히 좀 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분 같은 거 있으시거나 일찍 오신 분은 교재들 보셨을 거고 늦게 오신 분은 갖고 가신 건 아니고요. 샘플이에요. 중간판 이렇게 하고 기말도 하죠. 그 대신 기말에 조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근데 다이도 통합과학 1권, 2권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진도가 어긋나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통합과학 2권을 1학기 때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 크로스로 가르쳐갖고 막 진도가 어긋났거든요. 연합반이. 막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통합과학 2를 무조건 1학기에 나가고 그리고 절반을 중간고사도 나가고 그래서 이걸 예전처럼 이렇게 2학기 거랑 크로스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진도는 거의 겹칠 거예요. 거의 겹치는데 개강할 때 한 주가 안 겹칠 수도 있어요. 조금 진도가 빨라서 그런 학생들은 동영상이나 인강으로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오지 않게 하고 한 주 정도가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말고 중간고사 똑같이 겹치고요. 기말 때 이제 개강할 때 우리 학교는 요거 큰 시험 봤는데 그런 친구들은 두 번째 강의부터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겹침이 약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학교별 내신반에서 제가 그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건 동영상으로 이제 한 강 정도는 겹치게 하는 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학교마다 보고서가 다른데 근데 5종 교과서인데요. 대부분이 다 비상이든 천재든 동화든 금성이든 금성 많이 안 쓰거든요. 동화도 조금 특별 학교만 쓰고 그래서 이제 거의 3개 종에서 이제 천재나 비상 총 5종 중에서 3개 종 정도가 이제 거의 주로 쓰는 거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실험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근데 실험 내용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똑같은 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에 없는 실험을 갖고 와서 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있는 실험 내용도 익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은 그 교과서에서만 낼 수는 없으니까 지학사에서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만 갖고 오고 실험 자료는 다른 교과서를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좋죠. 출제하기 학생들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여기는 이제 5개의 종 다 합쳐서 실험 자료를 싹 다 정리해 주니까요. 아무튼 A 스텝하고 B 스텝은 반드시 다 숙지해야 되는 거고 C 스텝부터는 조금씩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 풀리기도 하고 다 풀 수도 있고 조금 못 풀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C 스텝, B 스텝 같은 경우는. 근데 A 스텝, B 스텝의 성적들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쫓아오고 C, D 스텝은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씩 실력이 다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직보는 조금 일찍 진행해서 조금 오전쯤에 진행할 건데 길게는 안 하고 한 2시간 정도 진행할 거니까 이렇게 주요 과목이랑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조금 크로스로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직보 같은 경우는. 화요일
토요일반을 오픈을 하긴 하는 거죠. 그죠. 저는 네 3명만 되면 오픈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오픈이 되면은 네. 혹시 사정으로 인해서 토요일 날 와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안 오면 뭐 동영상으로 봐도 되고 줌으로 봐도 되는데 꼭 현강을 오고자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왜냐면 현강 때는 ABCD 시험을 보니까 타이틀이 시험을 보니까 이제 하는 거고 집에서 이거 ABCD 다 챙겨주긴 하는데 꾸준하게 챙겨서 보고 이러면 이제 한 주차씩 밀릴 수도 있어서 네. 이렇게 교차 수강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반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제 토요일 반에 오다가 이제 토요일 만약에 빠지게 되면 화요일 반으로 수강해서 상관없는데 아마 토요일 반이 먼저 개강할 거예요. 토요일 반이 먼저 개강하고 이게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니까 이제 토요일 빠지게 되면 화요일로 오면 되고 화요일에 빠진 친구들은 이제 앞서서 토요일로 와서 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 현재 계획은 이제 중간고사 대비로만 지금 현재 있고 하고, 기말은 아직 아니 그냥 어차피 저는 이게 1년을 다 이 시간이 다 고정된 시간이고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뭐 보고서나 이런 거 제출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죠. 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그건 이제 원장님이 전문이신데 네. 그건 이제 따로 네, 세특이나 네, 그런 것들은 원장님이 전문이시라서요. 원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아주 그냥 가장 정확하게 대치동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다 고정돼 있을 겁니다. 고정돼 있고 방학 때만 이제 조금 이제 여름방학 3주 4주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없다가 다시 개강할 거고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2학기 걸 선행하기도 하는데 크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이제 1학기 기말까지 맞추고 혹시 선행을 많이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요 반으로 그냥 선행반으로 진행할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비워놨다가 이제 바로 그냥 똑같은 시간에 개강할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뭐 자료도 중요합니다. 자료도 중요한데 저는 일단 시리우스에서 이렇게 통합과학을 거의 90% 하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통합과학만 4강제거든요. 중2, 중3 현재 2반 개강할 거고요. 이제 여기 고1 내신반 하면 총 4반을 통합과학만 하는데 통합과학만으로 전문성 있게 준비하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애정, 열정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으면 내신반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달력도 중요하고 자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조금 이렇게 승부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 학생의 몇 명이 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얘들이 어떤 점수가 나오더라가 근데 저한테는 일종의 그냥 그 다음 강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냥 끈이거든요. 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봐주시고 통합과학을 여기서 김영찬 강사가 많이 하는구나 전문성 있게 많이 하고 또 교재 준비나 뭐 이런 것들 봤더니 뭐 되게 책임지고 끝까지 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학생별로 다 되게 조금 어머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꼼꼼하게 학생들 카드가 기록돼요. 되게 꼼꼼하게 기록돼서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이제 학생이 이제 국영수를 어디 다니고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 숙제를 하고 얘가 어느 정도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너 숙제 왜 안 왔어? 보다는 얘가 이런 상황 그런 게 다 작성돼서 왜냐면 제가 고등 내신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10개, 15개, 20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상위권이고 A에 들고 싶다고 하면 저는 대치동에서 이렇게 반이 구성되는 반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연합반하고 학교별 반의 자료를 다 강사가 세팅해주는 반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일부는 그런 반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타 학교 문항을 워드를 쳐서 이제 그걸 문제집 만들어주는 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별 반까지 다 해갖고 다 세팅해주는 반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강사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애정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작업이라서요. 다른 강사들이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이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해주시고 학생하고 좀 의논해주시고 저하고 방학 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다시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보내주시면 잘 성적해서 중간고사 기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질문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가셔도 되고 교재들 천천히 다 봐주시면 되고요. 시간표 A4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